내 집 마련은 소득이 한 30%에서 40% 그 정도 이제 비용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40%는 부담돼요. 30% 정도 그러면. 30에서 네. 35%까지 괜찮더라고요. 여쭤보면 35%까지는 큰 무리 안 느끼시더라고요. 만약에 금리가 올라도 네. 투잡하면 가능해요. 근데 40%가 넘으면 디테일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력이 좀 빡빡하신가 봐요. 이렇게 30하고 40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이면 안전하고 자기가 자신이 35%까지는 권장하지만 40%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지금 분들은 다 55에서 60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욕심이 있으신데 나중에 리스크가 생기면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네. 목돈 1억으로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교통평 중심으로 이제 좋은 동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또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지난 지금부터 6개월 정도 지났죠. 네. 지금 다시 1억 원의 목돈으로 실거주 부동산을 알아보는 분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지역이 있을까요? 입지의 차이가 있는데요. 1억에서 10억 얘기하는데 1억 갖고 집을 사냐고 얘기하시지만 이 지역도 얘기하지만 방법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경매 물건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1억이면 시드몬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7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벌써 한 15% 20% 시드몬이가 된 거잖아요. 근데 경매 물건은 그 대출이 좀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그러면 10억인데 6억에 샀어요. 근데 5억이라는 볼륨이 이자가 계산했을 때 그러면 한 4%하면 200만 원 되잖아요. 월 180. 네. 근데 본인 소득이 10억짜리인데 경매가 7억 정도 지금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1억이라도 붙어올 수 있는 거죠. 너무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5억 6억짜리다 그러면 붙어올만 합니다. 붙어서 내 소득이 충분히 무리한 것 같지만 그 이자를 계산하니까 감당할 수준이에요. 지금 4% 5%인데도. 그러면 3, 4년 뒤에 만약에 인하가 된다면 더 수월해질 것이고, 일단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경매. 그 다음에 지역 쪽에서 지금 그런 것까지 하기 힘드는데, 그냥 이걸 시드머니로 하려고 싶다, 이러시면, 장기전으로 볼 때는, 요즘은 좀 비싼데요. 좀 지나면 아마 빌라들 중에 재개발 재건축 후보지들이 있어요. 또 정부에서 하는 모아타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A, B, C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급하게 지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단기 투자 이런 거 말고 장기전으로 볼 때 내가 이 지역에서 저쪽에 만약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나는 저기 살 의지가 있다 하는데 그 지역이 지금 사람들이 안 쳐다보는 동네예요. 그럼 거기는 지금 전세 끼고 이러면은 빌라 2, 3억짜리들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 묻어두는 거예요. 그럼 무주택자의 지인이 잃어요. 그죠? 근데 그걸 감수하고 그냥 거기다 투자를 하시면 그 지역은 100% 지금 추세를 볼 때 제가 볼 때 선진국으로 갈수록 개인의 주거 전용 면적이 넓어지거든요. 공통적으로. 그 추세를 보면은 거기도 결국 인구가 또 줄잖아요. 그런 걸 보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7년, 8년, 10년 가면 걔가 이제 효자 노릇을 합니다. 100%. 그거를 이제 이미 우리 6070들은 잘 알죠. 근데 이제 3040분들은 이제 단타에 능하잖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네네. 중장기적 사회 시스템도 오래 기다리는 게 좀 미덕이 아니라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또 역발상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 내가 1억 열심히 모았지만 그냥 미래 10년 검색하잖아요. 10년 뒤에 새로운 나한테 큰 돈이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묻어두시면 제가 볼 때 서울 시내에 저평가된 빌라촌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빛을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건축 기술이 좋아지고 공법이 좋아지고 어떤 용적률이나 도로의 개념에서 시에서 계속 보완하고 개발 발전이 나가니까 거기에 연결되는 순간 이 빛을 보겠죠? 그런 게 아직은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목돈이 한 1억 정도 있는 무주택자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지역을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런 금액이면은 청약 열심히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청약은 가장 자본이 적게 투입이 될 뿐더러 일단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니까 1억 원이라면은 9억 원 이하 청약은 뭐든 사도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광명이나 이런 데 공급되는 주택들도 25평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이고
그리고 9억 원 이하 주택은 특례 모기지를 써가지고 그 아직은 그 재원이 조금 있으니까요. 그래서 청약시장 노크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청약이 좋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청약은 새 집이고요. 그리고 현금이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이 나가지 않고 잔금 대출을 받으면 되는 거여서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고, 또 행여나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을 하니까 이거는 완전 싸거든요. 이번에 수방사 부지도 이거는 이제 길게 설명하면 좀 그런데 수방사 부지도 25평 8억 7천이 나왔는데요. 그 옆에 있는 비교 대상 아파트가 25평이 11억 후반에서 12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3, 4억 이상 싼 거죠.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공 분양은 소득 기준이랑 자산 기준이 있는데 가계 그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3, 140% 이하이면서 8억 7천 넣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8억 7천으로 나온 게 아니라 뭐 토지 임대부 40년, 40년으로 건물만 3억에 분양을 하든가 아니면 나눔형으로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분양가를 한 다음에 이익을 좀 쉐어하고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뜬금 그냥 8억 7천 쿨 분양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이씨 저 가격에 약간 저 가격에 저게 되냐? 약간 이런 게 나왔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주택조차도 1억 원이면은 청약에 넣으실 수가 있고 8,700만 원 계약금을 넣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청약시장 계속 녹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가 좀 유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 가보셨네요. 그 제2의 강남 판교라고 꼽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유튜브식 어그로를 조금 잡은 거긴 한데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좀 거점 도시라고 하는 지역들은 일자리 중심 도시 지역이어서 그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외부에 있는 수요를 끌어오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통근통학이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은 그 도시로 다른 데서 통근통학을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과 경기 지역이죠. 그래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통근통학을 하는 게 지금 거의 한 130만 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거점 도시가 몇 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화성시가 거점 도시예요.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거점 도시에서는 화성시가 사이즈가 제일 커요. 무슨 얘기냐면 화성에서도 5만 5천 명을 끌어오고 있는데 그 5만 5천 명이 울산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다른 모든 도시를 통틀어서 서울 다음에 화성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는 화성시가 이렇게 큰 거는 동탄으로 대표되는 그 일자리 밀집 지역이 화성이 많기 때문이어서 동탄에는 집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5만 5천 명 이상을 더 끌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그 꽤 사이즈가 크다는 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중에 그 동탄과 연계돼 가지고 다른 이제 반도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장기적인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여기 클러스터가 꽤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대에는 IT로 대표됐던 판교가 되게 대장 지역이었다고 하면은 뭐 판교의 대장 지역이 사라진다 이런 게 아니라 2020년대에서는 소위 그 반도체 메타에서 화성 동탄을 되게 좋게 봐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근데 실제 가격도 이런 거를 많이 반영해가지고 유난히 프라이싱이 돼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격은 정보를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료는 막 3억 5천인데 매매가 혼자 10억에 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전세가 2배 정도가 거의 반포 잠실에서 일어나는 그 정도의 하이 멀티플을 받고 있는데 동탄은 뭐 2.5배에서 3배를 받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하이 멀티플을 받고 있죠. 이 성장 잠재력 때문에. 지금 목돈 1억이 있다면 아이의 미래를 고려했을 때 어떤 지역에 부동산을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우리 가장 사실은 학구는 우리 부동산에서는 입지의 사요소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주 근접이라고 그래가지고 직장하고 가깝고, 근데 그 직장이라고 하는 게 강남급 화이트 칼라 일자리, 블루 칼라 일자리가 가까운 곳이 학군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직주 근접이나 교통을 이제 우선순위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학군이라고 하는 변수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학군은, 좋은 학군이라고 하는 거는 중고등 6년을 이사 걱정 없이 쭉 살 수 있는데요. 신도시가 생기고 그냥 초등학교가 많이 생기고 학원가가 많이 들어온다고 학군이 좋은 지역이라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초등 고학년이면 딱 잡고 저 오래된 아파트고 뭐 비싸고 그래도 그쪽으로 이사 가야 되는 이런 수요가 있거든요. 두 번째가 학군이고 세 번째는 편의시설이고 네 번째는 자연환경이잖아요. 근데 부동산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여러 가지 뭐 입지도 분석해야 되고 교통도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분석해야 되고 사실 복잡할 수 있는데 부동산 초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동산을 공부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학군을 기준으로 한번 판단하시면 됩니다. 학군은 주식으로 치면 약간 그 우량주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뭐 이게 조정기에 들어가도 잘 안 떨어지고 또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가격이 유지되고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까 실용적인 질문 주셨잖아요. 1억 정도가 있다라 그러면 저는 사실 그런 30, 40대 때 좀 젊은 부부라고 한다면은 실거주 비용을 최대한 낮춰서 최대한 학군이 좋은데 그 명문 학군하고 가까운데 그쪽의 아파트를 실거주 아파트로 하나 그 구입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개 된다면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그냥 이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제 책에도 표현하고 아파트 매매가하고 그다음에 이 전세가 기준에서 분산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상위 그룹에 있는 데가 이제 뭐 대치동이라든지 반포라든지 이런 데잖아요. 근데 뭐 잠실, 그다음에 뭐 서울에 있는 좀 유명한 학군지, 그다음에 수도권의 학군지, 지방의 유명한 학군지 이 순서대로 이런 약간 표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그럴 때도 여기가 제일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다음에 6개월 뒤에 여기, 6개월 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우리 대표님 채널 보면서 주식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사실 대장주 1등주가 끌고 뒤에 이제 따라가는 저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다른 그런 모습들이 아파트에서 좀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시차를 두고 이게 앞으로 확 끌어주고 난 다음에 6개월, 1년, 3년 이렇게 하고 조정을 받을 때도 이제 거꾸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부동산을 잘 모르고 그런다고 그래도 아까 그 기준으로 해서 그럼 여기에 우리 형편에 맞는 요 정도 학군지.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뭐 여러 채를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면서도 뭐 한 채를 갖고 그럼 한 채 갖고 있으면 사실 양도 팔고 그럴 때 뭐 양도소득세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산을 좀 현명하게 늘리면서 또 아이가 나중에 공부가 잘 했을 때 그런 학군 고민도 없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오히려 사실은 아이가 어렸을 때는 실거주 비용을 낮춰서 좀 저렴한 지역에 살고 좀 시골 같은 데 살다가 아이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자산을 아까 1억 정도 해서 그러면 우리 집안 형편에 좀 감당할 수 있는 또 이제 부동산이 이제 상승기에 들어가고 그러면 학군지 아파트들은 대부분 전세가율이 한 70%까지 올라오거든요. 지금 이제 40, 50% 됐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고평가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군지 아파트에서 한 전세가 한 60, 70%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대에 있다라고 그러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본인이 목돈 되는 만큼 그렇게 해서 집을 하나 마련해 두시고 나머지 실거주 비용을 좀 낮춰 주셨다가 상황을 봐서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이 아파트들이 이제 올라도 더 많이 오를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두시는 것도 한 가지 좀 현명한 좀 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학군이나 교육 등의 문제를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적절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네. 그 부분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학군 고민의 핵심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학군으로 이동할 것인가 하고 두 번째는 언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 어디로 갈 것인가의 기준은 제가 아까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정 형편에 맞는 지역. 거주 비용과 사교육비를 감당하고도 어느 정도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역이 우리한테 맞는 거고 언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도 아이가 준비되었을 때. 근데 보통 지금 분위기는 초등 5, 6학년 때는 최소한 가야 돼. 그다음에 분당이나 아니면 수지 같은 좀 선호하는 학군들은 1, 2학년 때 안 들어가면 원하는 학교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선호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선호도가 높게 그 일지망을 많이 쓰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거리수로 거리를 재가지고 가까운 거리 순으로 배정을 해요. 그리고 거리를 배정을 했는데도 인원이 넘친다 그러면 언제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걸 배정을 하니까 초등 1, 2학년 때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선호하는 중학교 못 가요. 막 이런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어떻게 준비가 이 아이가 되질 않았는데도 무조건 아이가 그 학교로 가려면은 언제 이동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나 아니면 주변에 그런 그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휘둘리시기보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모리 테스트를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애가 어느 정도 공부 역량이 있어서 이 중학교에 가서 최소한 상위 한 20, 30%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때 이동하셔도 괜찮거든요. 이걸 늦게 이동해서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않을까 그런 불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늦게 들어와도 충분히 기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얘가 특목자사고라고 하는 굉장히 그런 학교를 가려면은 사실 요즘은 초등 5, 6학년 때부터 막 사교육을 하고 그러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걸 못 해가지고 얘가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부모가 그래서 정보가 없어서 평범한 일반고를 갔어요. 그럼 그런 아이가 굉장히 능력이 탁월한데 평범한 일반고를 가면 서울대나 의대를 갈 가능성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그래서 그 학교에 문과 1등, 이과 1등은 서울대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 교장 선생님 추천으로. 그 수능 최저만 맞추면 돼요. 근데 그 수능 최저를 맞추는 기준이 탑 5, 6위권 대학의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기회를 놓쳤다. 고등학교를 뭐 제대로 선택하지 못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받았다. 그래도 본인이 좀 중심을 잡고 성실히 하면 오히려 그런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 가가지고 내신 밀려서 재수삼수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결정적 시기가 있고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아이의 뭐 인생을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모님이 내공이 있고 이런 부분에 좀 지식이 있으면 용기를 내실 수가 있는데 내공이 없으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일 비싼 걸 자꾸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나름대로 사실 이제 그런 학원 설명회라든지 막 그런 데 가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불안한 마음들을 많이 부추기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보다 좀 이런 책이나 아니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좋은 채널들 좀 참조해 보시면서 좀 객관적인 정보를 좀 갖고 계시면 불안함이 좀 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